오늘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죠?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웃었던 게 성격을 장점만 쓰시고 배버님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연락이 200% 와요. 그리고 물건이 떨어질 때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가속도가부터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통대로 근데 그 시작하는 거를 좀 팁을 구할 수 있을지. 랜동.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프리 랜선 동료들의 동동이입니다. 오늘은 랜동 찬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무려 3D라는 고급 기술을 가지신 구독자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포트폴리오까지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저는 3D보다는 2D 위주의 영상 제작 경력이 10년 차로서 기술적인 조언보다는 영상 연출과 편집, 스토리텔링, 브랜딩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중점으로 볼게요. 한마디로 채용 담당자의 시선으로 한번 조언을 알차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락 주신 저희 구독자 배버님 초대해서 본격적으로 랜덤 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버라는 닉네임은 참고로 베리 플러스 파워라는 뜻으로 딸기 힘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딸기를 좋아하시는 배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디자이너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영상이 네. 되게 종류가 많은데 네. 3D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제가 순수미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이제 2D만 다루다 보니까 입체적인 거에 더 끌리게 되고 학교 수업 중에 이제 3D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3D의 매력을 맛보고 3D 쪽으로 이제 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디자이너 이쪽으로 포지션을 보시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게 되면서 제가 2D도 할 줄 알고 3D도 이제 할 줄 알아서 그 폭을 조금 넓혀서 영상 디자이너라고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버님은 이제 영상 디자이너 신입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 주셨는데요. 오늘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요? 왜죠?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좀 많아가지고. 좋아요. 먼저 배버님의 이력서를 보면서 배버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며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직자가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 세 가지 중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서 배버님의 이력서는 깔끔하게 잘 써주셔서 딱히 수정할 부분이 크게는 없어요. 사진부터 각 항목별로 잘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이 희망 연봉을 써준 게 되게 좋아요. 신입이랑 보통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의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범위를 추측하기도 어렵고 이건 소극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연봉을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 채용 담당자가 연봉 조율을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쓴 연봉이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된다면 이 금액 옆에다가 협의 가능이라고 써도 되고, 보통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채용하고 싶다면은 이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높더라도 일단은 지원자를 불러서 조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잘 써주셨고, 이 나의 스킬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템플릿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종류별로 나눠서 해당 스킬이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SNS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인스타에 사진 올릴 줄 안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게시물을 기획하고 SNS 관리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력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연도가 빠졌어요.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뭐 경력이 없다는 게 흠이 될까 봐 안 쓴 거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워낙 그 구직자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졸업하고 나서 뭐 공백이 너무 길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냥 구직 기간 동안 내가 놀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잘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재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력서 마지막으로 경력 그리고 활동 교육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템플릿이 전체적으로 이 UI는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아쉬운 점이 좀 항목을 이렇게 많이 겹쳐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 아카데미에서 일했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는 건지 약간 헷갈렸었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못 봐가지고 이게 또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잘려가지고 게다가 이게 똑같은 아카데미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로 뭉쳐서 쓰는 게 나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3개월 뒤에 한 거를 여기에 붙여서 이거를 8월까지로 바꾼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한 달 차이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가 같이 더 써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내 활동, 뭐 아르바이트, 교육 이거를 좀 더 잘 구분이 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배버님은 자소서를 성장 과정, 성격의 장점, 위기를 극복한 순간,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총 5개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 앞에 3개는 똑같이 쓰시고 이 2개는 회사마다 다르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잘하고 계신 거고, 왜냐면은 어떤 회사든 본인의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하고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2개를 회사별로 다르게 쓰신다는 것은 그만큼 배버님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해당 항목마다 소주제 제목을 또 다는 게 잘 하셨어요. 이 본문보다는 강조가 될 수 있게 뭐 큰 따옴표를 넣는다던가 얘도 조금 굵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더 눈에 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이제 항목마다 분량이 다른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마지막 이 2개가 제일 적어요, 분량이. 그래서 이 항목별로 좀 분량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목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가족 구성원은 막 이러면서 자라오신 가정 환경에 대해서 쓰셨을까 봐 좀 두근거리면서 봤는데 다행히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즉 이 내용은 배버님이 영상 분야를 선택하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을 영상 디자이너의 꿈 이렇게 바꾸고 그 밑에 이 문장은 예술고 예술대 2번의 입시를 통한 진로 확정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여기 내용도 잠재력, 끈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뒤에 경험이나 성격에서 좀 더 어필을 하고, 많은 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조소를 전공하셨는데 영상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영상 중에서도 3D 영상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를 좀 포함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저한테 아까 얘기한 내용이 약 덜 포함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점,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순간 이렇게 2개를 같이 볼 건데요. 왜 같이 보냐면 이 2개를 조금 섞을 거예요. 지금 성격에는 이 미술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위기를 극복한 순간에서는 학생회장으로 하신 경험이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진짜 내용이 너무 좋고 강력한 장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둘을 합쳐서 사회 경험이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일하신 걸 보면은 4명의 입시 학생이 모두 합격하고 또 예비반 학생도
뭐 2배로 늘어나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담당한 이라는 멘트도 조금 앞에다가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회장 활동 보면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학원 경험처럼 어떤 위기가 있었고 활동과 결과물까지 이렇게 써두시면은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를 합친 내용에다가 사회 경험이라고 항목을 쓰고 그 밑에 소제목을 뛰어난 책임감으로 완수한 입시 학원 선생님과 학생회장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2개를 합쳤으니까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웃었던 게 성격을 장점만 쓰시고 단점은 안 쓰셨어요. 보통은 성격을 쓰실 때는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쓰고 이렇게 단점을 쓸 때 어떻게 본인이 극복하는지까지 쓰면 좋거든요. 네. 이게 단점을 말하는 것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까 봐 안 쓴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사회 경험이 MBTI 약간 T모드로 객관적인 사실을 썼다면 여기는 좀 F의 감성을 살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학생들 다루는 게 그건 그냥 머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성격으로 이 학생들한테 다가갔다든지 학생회장에서도 타학과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라는 게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쓰는 거죠. 그래서 배버님 생각에 배버님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좀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 작업 시간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좀 칠칠 맞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디벨롭하고 싶어서 계속 만지고 계속 막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퀄리티도 있지만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영상 하는 사람들, 디자이너들 다 밤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감 기한 지키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처음에는 솔직하게 작업 시간이 현재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근데 지금 말씀 잘 하신 것처럼 툴이나 이런 거의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하고 싶고 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좀 연습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 이런 점이 있구나. 사실 이게 사람이 딱 입사했을 때 저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보고 뽑았지만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겪었을 때 실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상사분이 알고 계시면 좀 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시작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단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남아 있는데요. 배버님이 지금 써두신 지원 동기에 보면 지금 왜 영상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앞에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에 넣으시면 되고 지원 동기는 이 회사를 칭찬하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회사 진짜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그래서 나 지원하고 싶다. 이걸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회사의 지원 공고, 홈페이지, SNS, 포트폴리오를 싹
싹 다 훑어가지고 칭찬할 부분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를 난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다로 시작을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작업물을 보고 좋았거나 배웠던 점들을 쓴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에서 말한 비전이나 추구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과 비슷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연락이 200% 와요. 이 회사의 장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점들이 나의 성향과 역량도 잘 맞기 때문에 난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에도 회사가 가장 내세우는 장점을 넣어서 뭐뭐 때문에 지원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좀 어느 정도의 오바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빨린 칭찬하시는 거 좀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사 후 후보는 이 앞에 쓴 내용들의 총정리이자 나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이다. 나를 뽑은 것을 올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줄 거다. 막 이런 느낌으로. 즉 단순히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앞에 쓴 나의 성격, 영상 제작 능력 등을 얘기해주고 이제 나의 꿈을 펼치기 좋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입사 후 구체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해주면 되게 완벽하죠. 오래 일하고 싶다는 것도 아주 강한 어필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제목에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점을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메인의 스튜디오를 들면 저희는 좀 고객과 작업자 모두 즐겁게 일한다가 메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구직자님이 즐거운 협업으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곳 메인의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아주 끌릴 것 같아요, 그분한테.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에 대한 내용이 길었는데 제가 듣기로 요즘에 자소서를 또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챗GPT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자소서나 과제 같은 거 본인이 안 쓰고 다 AI 돌리시잖아요. 많이들. 그렇지만 그래도 자소서가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고 챗GPT를 돌렸다고 하더라도 넣는 말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GPT냐 아니냐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GPT를 돌렸다 하더라도 어떤 걸 본인이 강조하는지는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참고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3D 포트폴리오는 많이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배번님의 포폴을 보면서 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이 포폴의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참고로 저는 이 배번님의 포폴에 대해서 제 3자의 시각에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몇 가지 개선점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잘못 만든 영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배번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다음 작품을 만들 때는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써봐야겠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썸네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 이제 영상들은 주로 하이라이트를 썸네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 작품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높은 부분 아니면 스토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아요. 배번님의 포폴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아이스크림샵 이게 저는 제일 눈에 떴고요. 모든 포폴을 다 눌러서 확인을 하고 나서도 역시 이 썸네일이 제일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작품은 이 아이스크림 아이소메트리가 거의 다인데 썸네일을 잘 보면 이게 손가락 표지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뒤에 아이스크림 샵은 포커스가 나가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스크림 샵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걸 누르게 됐어요. 여기서 제일 아쉬운 썸네일은 아무래도 이 프링글스? 이거 프링글스 풋볼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강렬한 색의 프링글스 제품도 나오고 하는데 이 썸네일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니까 조금 아쉬웠었고, 크리스마스 영상도 이 기차가 되게 하이라이트라서 기차로 썸네일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 눈사람도 잘 하셨지만 기차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니까 이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프링글스와 기차 영상, 바로 페이크 5개 광고 영상 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프링글스 영상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감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 감자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이거를 여기 왜 껴놔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프링글스가 감자칩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감자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자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큰 감자가 저기 껴있으면 더 신기하겠다라는 생각에 넣었고, 건물 사이에 3D 작업물이 껴져 있는 광고를 요즘 많이 해요. 약간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뭘 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프링글스 저 얼굴이 사실 원래 껴져 있을까도 고민을 했었고,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감자를 끼자 해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재밌었고 제가 깊게는 몰라서 여기서 얼마나 더 디테일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겉보기에 이 감자나 프링글스 감자통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모델링을 잘 하신 것 같고, 이 영상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저 프링글스 이 글자가 이게 풍선 느낌인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뭉개져 있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보이지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화면에 담기지도 않고 그래서 글자를 조금 못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질이나 이런 풍선 모양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글자 수가 줄이면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글자가 길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션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자 뚜껑이 열릴 때 원래 시간 순으로 따지면은 이 폭죽이 터진 다음에 이 뚜껑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뚜껑이 날아가고 폭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뚜껑이 가려져 있으니까 폭죽이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나오는 거죠. 이게 딱 나오자마자 폭죽이 바로 터져야지, 이것 때문에 이 뚜껑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 뚜껑이 지금 허공에 잠시 채공을 하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물건이 떨어질 때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만 팍 이렇게 바닥에 붙는 것처럼 떨어졌는데, 사실 이거를 진짜처럼 디테일하게 잡는다면 바로 한 번에 안 붙고 약간 튕긴다거나 회전을 하다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점들이 있죠. 이 플라스틱 뚜껑이. 그렇게 좀 더 디테일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프링글스 이 아저씨한테 과자 링이 쓰여지는 움직임도 보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얘가 뭐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팍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 대각선으로도 좀 돌다가 서서히 그 중앙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차 영상도 보면요,
프링글스랑 좀 비슷한 피드백이에요. 일단 여기 모델링도 진짜 너무 좋고 전 기차 보면서 와 대박이다 막 그랬거든요. 이 색감이나 조명도 너무 좋고 광택, 재질 이런 것도 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일단 광고판 가까이에서 시작되다가 줌아웃 되면서 기차가 나오는 구도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 카메라 움직임이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네. 보면은 줌아웃을 이렇게 급하게 하잖아요. 네. 이게 기차가 이렇게 페이드인으로 돼서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팍 나오게 줌아웃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차의 속도에 맞춰서 트래킹을 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이 오더먼트 볼도 너무 예쁘고 튀어나오는 발산도 참 좋은데 이게 뒤에 자연스럽게 가려져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팍 튀어나오고 이 프레임으로 보면은 여기에 가려져 있던 게 보이거든요. 이걸 좀 더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던가. 그래서 5개 광고들은 3D 기술은 정말 잘 다루시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데 전체적인 모션감을 좀 부드럽게 하는데 신경을 쓰면 훨씬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탑모션 영상을 볼 겁니다. 이 스톱모션 영상이 진짜 엄청 빡센데 이 유체화의 느낌을 게다가 너무 잘 살려서 제작을 했고요. 이 영상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점은 트랜지션 부분들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계란 노른자에서 횡단보도 그리고 내 손에 묻은 노란 물감으로 넘어가서 또 담뱃불에서 버스 정차 버튼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 이 영상과 영상 사이를 얼마나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셨다는 게 향후 작업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들을 되게 참 잘 그리시는데 2D든 3D든 걷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제작할 때. 네. 이 걷는 것도 너무 잘 표현하시고 바람에 막 휘날리는 머리카락, 머리 쓸어 넘기고 이런 것들도 진짜 너무너무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 영상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잘 보면은 이 여자가 버스를 타요.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방향으로 보면 버스의 오른쪽에 앉아 있잖아요. 네. 자신의 왼쪽을 바라보니 이 트럭 운전기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버스에. 네. 반대 차선에 있는 거예요. 왼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정차를 한 다음에 보면 이 여자가 오른쪽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보면은 원래는 반대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약간 컷이 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두 사람의 구도를 잡을 때 이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방향에서도 카메라의 방향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일부러 이 방향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튀게 한 의도가.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 부분이고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사실 영상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대사나 자막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 가지 이야기가 총 나오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사물이나 이 사소한 발 움직임 이런 걸로 표현했다는 거는 진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츠 커피 브랜드 광고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5개 광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의 색감, 재질 등 외형을 너무 잘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잘 표현한다는 거는 평소에 사물을 보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영상하시기에 유리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고 배버님은 보면 신호등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신호등이 나와서 근데 이 영상에서 아쉬운 점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처음에는 프리츠 물개를 이렇게 찾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영상의 후반으로 가면 프리츠를 너무 쉽게 찾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여자가 커피를 딱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빠르게 이 장면으로 넘어오는 거 또 좋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저기 물개가 있네. 그래서 멈추고 커피를 안 마시는 거 맞죠? 원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선이 핸드폰으로 떨어지니까 핸드폰에서 뭘 발견하고 커피를 그만 마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 프리츠를 발견하고 이 커피를 그만 마시는 거라면 시선도 프리츠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사운드에서 여기서 뭔가 물개 소리가 난다거나 얘는 유리잔을 먹고 있으니까 뭐 유리잔 내려놓는 소리 이런 거를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소리로만 나가면 또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위에서 찍은 부감 샷을 유리잔만 딱 내려진 모습으로 보이면은 누가 있구나 정도로 인지할 수 있게 컷을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구성한 장면들이 다 진짜 광고에서 본 것 같은 구도들과 장면들이라 좋은데 이 장면들을 왜 넣은 걸까 하는 의도는 좀 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모든 컷들이 다 막 중요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이 브랜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넣는 컷들도 있으니까. 왜 느낌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Everywhere is Preach라면은 프리츠가 여기저기 우리 일상생활에 묻어있다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는 그런 내용이 좀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모든 곳에 플리츠 로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제 삶에서.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였던 건데. 근데 계속 사실 이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이게 영상이 조금 길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컴팩트하게 뭔가 넣다 보니까 그 의미들을 벗어난 거 아닐까. 조금 더 스토리 짤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줄글로 먼저 작성을 하죠? 스토리보드 만들 때. 네. 예, 예. 요즘은 AI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글을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GPT한테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 영상의 주제는 프리츠는 우리 일상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런 뜻이다. 그 주제가 이 내용에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아?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걔가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좋은 말만 하진 않더라고요. 개선할 점을 꼭 말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선할 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적절한 것 같다 판단 하에 이제 집어넣거나 좀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배버님의 이력서, 자소서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봤는데요. 배버님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면 아주 유망하시다. 제가 오늘 드린 조언들을 반영해서 좀 더 다듬고 수정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이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본인의 강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자소서에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워낙 배버님이 모델링, 텍스처링 이런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모션감과 카메라 워크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메시지나 스토리가 좀 더 잘 표현된 3D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송이나 브랜드 로고 트레일러 같이 좀 짧지만 지금 이것도 짧게 만드신 거라고 했지만 1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30초 정도만 돼도 돼요.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영상 제작 기법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결국은 얼마나 이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기획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오늘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AI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게 기술보다는 아이디어 싸움으로 우리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 점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난 포트폴리오들 잘 봤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피드백이고 혹시 배버님이 저한테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포트폴리오나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주제는 정했는데
그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법도 약간 막막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 직업이 어떤 생각을 시각화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그 창작이 참 고통스러운데 그 시작하는 거를 좀 팁을 구할 수 있을지. 이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게 네. 사실은 내가 이걸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는데 왜냐면 생각은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떤 느낌의 뭐 폰트, 뭐 색깔,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 생각한 거를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이게 작업이 안 되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것 같고 작업이.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접고 조소를 하셨으니까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그림으로 비유를 하면 그냥 스케치를 먼저 한다고 시작하고 영상을 작업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오브젝트들만 넣는다든지 뭐 영상만 배열을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단 뭔가를 채워놓는다는 생각으로 한 다음에 하면은 내가 다음 것들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또 있어요? 제가 조소가 아니라 조형예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 교수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시를 보면서 좀 그 눈을 키워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제가 전시 보러 가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게 과제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계열이긴 하지만 영상이랑은 좀 다른 분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 그렇게 영상을 다뤄본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모션에 대해서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모션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상의 눈을 키울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에요. 맞아요.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를 보라는 게 관찰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D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카데미 같은 데서 배웠으면은 물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연습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걷는 거 만드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네. 걷는 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검색을 하면 프레임별로 해가지고 한 화면에 처음 발을 들어서 마지막 다른 발이 내딛는 것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 모션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을 튀긴다 그러면 공을 튀기는 영상만 보지 말고 그걸 프레임으로 쪼개놓은 걸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뭐 3D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 조언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사실 그 아카데미에서도 뭔가 모션감을 주제로 한다기보다는 되게 모델링이나 효과, 뭔가 이런 그 프로그램의 툴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그쵸. 이 모션 쪽에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맞아요. 학원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내가 영상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툴이 있다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마 근데 학교에서도 이거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몇 가지 법칙이었지? 있죠? 그런 거. 6가지인가? 잠깐만. 검색해봐야겠다. 12가지. 와, 많다. 이 12가지 법칙을 알면은 이 모션에 대해서 되게 지식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배버님한테 제일 필요한 게 12가지 중에서 예측 동작?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에너지, 힘이 가해져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이 움직이기 전 동작, 그리고 움직이고 나서 마무리하는 동작,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제 취준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고민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수정할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브에서 이런 첨삭해주시는 거를 영상을 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한테 적용을 시키려니까 좀 달라서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맞을까 좀 고민됐었는데 직접 이제 해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랜선 동료로서 도움을 드리는 랜덤 찬스 3번째로 배버님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배버님께 드린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좀 뿌듯하고 원하시는 곳에서 또 취직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랜덤 구독자님들도 오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배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남이 하는 걸 보고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건 맞지만, 또 자기 거 봐줄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또 영상 관련, 뭐 재택, 프리랜서 등 뭐 일에 대한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영상 설명에 있는 폼을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프리 랜선 동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빼똥!